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매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 자체는 그야말로 파티 분위기인데요. 이런 랠리 움직임 안에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같이 따라가 보면서 오늘 안전벨트와 함께 또 상방을 열어둘 수 있는 승률을 높이는 투자 방법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부터 움직임 보시죠.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아주 강한 랠리가 어제 이어졌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출발 움직임인데요. 19만 전자를 넘어선 삼성전자는 상징적으로 19만 원을 지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90만 닉스를 강하게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힘이 살짝 빠져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는 현대차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의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단에서의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힘이 괜찮지만 코스닥 쪽으로는 바이오 안에서는 또 혼조 양상을 띠면서 알테오젠은 다시금 시총 2위로 내려가며 에코프로와의 시총 1, 2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2%의 강보합권 움직임으로 또 알테오젠과는 다르고요. 어제 강했던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 매기 자체는 어제만큼 뜨겁진 않습니다. 움직임 더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본다면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는 마이너스, 펩트론 또 1%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단에서 보자면 하이닉스가 힘이 빠지면서 스퀘어도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업재단으로 또 탄탄한 움직임이 반도체와 함께 나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중공업 추가적인 강세, 또 금융지주의 신고가를 지켜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며 현대힘스가 16%의 급등을, 또 삼양컴텍이 5%대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RFHIC 8%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신 장비 쪽으로 신고가에서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튀어오른다는 점 정규장에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지수단에서는 최근 들어 거래대금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랠리를 이끌어가는 이 분위기에 대표 수혜주자, 증권주들이 모두 다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어제 이어 7% 급등 출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서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크로적인 움직임부터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3대 지수 엇갈렸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 약했고요. 다우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러셀 2000 지수와 함께 나란히 비교적 조금은 안정적인 쪽으로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빅스 지수가 다시 한번 5% 가깝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불안감은 다시금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블루아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개의 펀드, 3호 대출 펀드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세 개 펀드, 작년부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 개, 두 개 펀드를 합병시키겠다.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철회가 됐었어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3개월 만에 합병 철회되고 나서 이렇게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펀드에서 14억 달러의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지금 3호 대출 펀드가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해왔는데 여전히 불투명하고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건전성이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 사스포 클립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가 대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지금 대출과 관련돼서 심사가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블루아울 이 자산운용사도 지금 기술주나 AI 인프라 쪽으로 투자 비중이 높은데 결국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고조가 됐고요. 투자자들은 일제히 매도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블루아울 6% 가깝게 빠졌고 아폴로, RS 자산운용사도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대체로 같은 이 사업을 운용하는 종목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도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모펀드 대출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 기업의 부실한 움직임들이 시장의 이 움직임을,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 더해져서 또 한 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진 것이 간밤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빨리 협상을 하라면서 그 시한은 열흘, 보름이 최대 나의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6월에 있었던 이란의 이 핵과 관련된 이 타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타격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란 오만 해역에 배치를 한다든지 군용기를 계속해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불안감들은 이어져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대목 안에서 이 같은 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방산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은 국제유가인데요. 지금 국제유가 추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8개월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60달러에서 빠르게 66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란 공격이 이제 조만간 있을 것이다라는 많은 매체들의 보도와 함께 이란이 60달러를 돌파하고 안착해 더 올라가느냐 여부는 이 진정학적 리스크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해역을 막느냐 봉쇄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리포트를 통해 꾸준히 나왔던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는 단기 리스크에 그칠 거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단기의 속도감과 강도가 어느 정도냐가 또 중요하겠죠. 어제 나왔던 리포트에 따르면 LS증권에서는 일단 우리 산업 측면에서는 정유주에 긍정적이고 기초화학주에는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사태에 대해서 풀어가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결론만 본다면 쉽게 풀리지 않는 이 중동 리스크, 전면전 가능성은 일단은 낮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에 추가적인 대응 수단이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하는 분명한 본인만의 이유가 있고 여기서 이란이 추가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는 갈등이 고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여기 전 세계 원유가 이제 통로로 20% 정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60달러 그 이상까지도 돌파 가능성을 IB 쪽에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카드는 또 예멘 후티 반군이라든지 헤즈볼라를 통한 대리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이버 공격, 핵 무장 선언까지 이란이 꺼내들 수 있는 네 가지의 카드를 감안해 봤을 때 전면전 가능성이 없더라도 추가적으로 단기 갈등이 조금 더 고조될 가능성은 열어두자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일단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이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아랫단에 있는 정유, 석유가스, 조선, 해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관점이긴 합니다만 운임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제유가가 튀게 되면 당장 정유화학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실적에도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지정학적 갈등 분위기를 둘러싸고는 방산과 드론, 우주항공까지 움직임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이 투심이 자극하는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S51 GS, SK이노베이션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오늘 GS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돼서도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어요. 9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가 함께 나왔는데 함께 차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4%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7만 원 위까지의 움직임을 보여
보여주면서 지금 시가 대비로 거래량 붙어가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규장까지 이끌고 간다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갈지 증권사에서 보는 9만 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일지 잠시 후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시스템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 움직임을 타고 있어서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심으로만 본다면 이 단기적인 지정적 리스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안에서의 트레이딩 종목도 잠시 후 여쭤보죠. 오늘 주목할 뉴스입니다. 현대차는 계속해서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모멘텀이 일단락이 됐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손을 잡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율주행차법 통과 소식과 함께 레벨3 고도화에 진입했다. 여기서 하반기에 미국에 그리고 또 한국 쪽으로까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봤을 때 스마트카 기대감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서울시 개발 뉴스 또 용산 개발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건설주에는 어느 정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죠. 네, 아직 장시작 출발까지 조금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호가에서 어느 정도 흔들릴지 여부가 정규장에 또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이 뭐 크게 지수만 놓고 흔들린 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낙관론이 팽배한 우리 국장에 미국 증시 안에서 금융위기 전조 증상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이슈가 발발했습니다. 시장을 뒤흔들 만한 뉴스인지 이 부분부터 짧게 여쭤볼까요? 사실 이제 블루아웃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이제 작은 이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미증시가 흔들리니까 그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과정 중에 이게 조금은 더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심리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보다 미증시를 지금 뒤흔들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더 격화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잘 마무리되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AI 산업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M7 기업들은 지금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우위에 있어 이런 기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들의 싸움에 계속해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부담은 뭐냐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처럼 양시장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시장인 코스닥 쪽으로 수급 이동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혹은 가격적인 부담이 생긴 쪽에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는 조금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루아웃 사태보다는 미국 이란 사태를 조금 더 주시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비중 축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그렇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께 조선 쪽도 여쭤보려 하는데요. 미국 쪽에 반가운 이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어제 환호성을 질렀던 조선주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조선 쪽으로도 현대힘스 같은 좀 작은 종목이 급등 출발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종목 선별한다면 힌트가 어느 키워드로 압축해야 될까요? 일단은 군함 건조로 포커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수혜가 되는 대장주부터 먼저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브릿지 전략으로 인해서 이제 동맹국의 이제 첫 번째 선박이 어떤 건조된 가능성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아주 강세를 보였다가 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한오션으로 이제 분위기가 뒤집혀 버렸거든요. 결국 이제 이게 또 톨레프슨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함 건조 관련돼서는 이 법을 얼마만큼 또 이제 우회해서 이제 지나갈 건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동맹국에서 우선 건조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 본토에서 이제 건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한오션을 대장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힘스가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선박 곡블록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쪽으로 직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선기자재 쪽은 어제 조선주 강세를 보이고 시간차를 두고 어느 종목이 수혜가 되느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군함 건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일단 대장은 한오션, 현대중공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된 종목들이 시간차를 두고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일단 건조한다는 것이 건조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에서 건조할 건가도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오션이 대장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기대감에서 다시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오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15만 원대가 이제 돌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분위기를 이제 그래서 살리느냐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또 이제 순환매로 끝이 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관점에서는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조선주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였던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 식지 않았고 아직까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뭐 아마 전고점 돌파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이 대장주의 자리가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일시적인 어떤 대응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급 논리도 지켜보자는 네. 말씀을 주셨고요. 한화오션이 군함 키워드로 봤을 때 탑픽으로 주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예상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700선 위에서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0.54%의 상승, 5,707선의 움직임, 또 한 번 기록 경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이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1,161선, 이 정도면 미국의 타격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호가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탄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증권주들의 움직임은 가장 대표성을 갖고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요.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도 올라오는 걸 보니 증권주가 어제만큼 또 뜨겁진 않은 것 같거든요. 상승률 자체는 뜨겁기는 한데 거래대금이 미래에셋증권으로 봤을 때 한 5%의 상승 움직임 나오면서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좀 작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추가 전략,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도 지금 계속 고민 5,700이에요. 중이에요. 네. 예,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고민일 거고 없으신 분들은 그쵸. 또 없으신 분들 나름대로 이걸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짙어질 것 같은데 한 24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거래일수로 따져보더라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거래일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럼 어느 타이밍에 일정 부분 이제 수익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종가 정도에 만약에 이제 강한 상승 슈팅이 나온다면 빠르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거나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음봉 캔들이 보이면 저는 부분 매도는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증권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도 있겠지만 우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을 좀 제의를 해놓고 봤을 때 만약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면 부국증권과 신영증권과 같은 기업들을 살 거냐? 근데 저는 제 개인 성향상 이들보다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대신증권, 그리고 주주 환원에 조금 더 공격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던 키움증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발로는 부국신형, 그리고 주주 환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신과 키움의 메리트를 높게 보고 계십니다. 증권주 의견 들어봤고요. 종가까지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결국 지금 추가적으로 봐야 될 시장의 변수는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면전 가능성 크진 않다고 하지만 이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금 뭐 방산, 정유, 해운 이렇게 관련주들 엮여 있는데 두 분이 보시는 단기간에 이 사태를 활용한다고 표현하면 조금은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기회를 보시는 섹터 하나씩 여쭤볼게요. 정 이사님 네. 어느 쪽 보세요? 이거를 테마로 말씀드릴지 업종으로 말씀드릴지 조금 예. 이제 고민이 되는데 테마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중동 리스크 나오게 되면은 석유 관련주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이제 항상 반응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작은 뭐 흥구석유 이런 네, 종목이요? 그렇죠. 네. 일단 그쪽 GSENG 그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난 1월달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게 되면은 또 방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 테마를 봐야 될까 업종을 봐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결정을 내린다라면은 결국 방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달에 베네수엘라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뭐 하나루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1월달 좀 좋은 시세를 1월달에 좋은 시세를 좀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공습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이게 전면전으로 가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폭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란 내에서도 소요 사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결국 경제 문제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제 사정에 이제 이란의 전쟁 수행력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이 진행하는 폭격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과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봤을 때 사태를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방산주 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금 길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네. 단기, 완전 초단기 오늘만 보는 건 아닙니다. 테마도 섹터도 잡을 수 있는 방산. 그럼 김 본부장님은요? 저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한번 이용해 보자. 사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2025년도의 실적에 대한 부진이 기저효과를 좀 발휘해서 2026년도에는 굉장히 좀 나은 실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현재 시점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소형 단에서는 이제 대한해운, 그러니까 결국 수혜주 운하 관련해서 해운주 운임 상승이 이제 또 우리나라 관련주들 테마가 굉장히 또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과거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제 봤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와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대한해운,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도 한번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호흡을 조금 길게 보신다는 공통점이 좀 있어서 두 분의 방산, SK이노베이션, 대한해운까지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종목 힌트 들어봤고요. 관심주로 좀 여쭤볼게요. 정 이사님, 오늘 보니까 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를 다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프리 때는 약했거든요. 근데 네네. 조금 더 지금 호가상으로 한 1% 이상 탄력이 붙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포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 1월달 같은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코스닥에서 지난 1월달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바이오와 2차전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차피 이전이 될 거고, 그러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가 일단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코스닥 이제 정상 활성화 이런 정책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부터 또 에코프로의 어떤 대차잔고 1조 원 넘게 또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도 일단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코프로의 호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슈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휴머노드의 어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휴머노드가 앞으로 이제 배터리 어떤 새로운 수익
원이 될 거라는 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봤을 때 이제 자외선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전고체 양극재라든지 고체 전해질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 관련돼 가지고는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제네소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니켈 그리고 리튬 같은 이런 핵심 원자재였던 이 원가가 절감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스닥에 가면 에코프로는 저는 봐야 된다. 이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매수가를 17만 3천 원으로 좀 잡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깔끔하게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원 뚫고 진짜 긴 기다림이었는데 어제 장대 양봉 참 반가웠습니다. 2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였고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인데 개장 후에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 듣겠습니다. 시장 5,7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활짝 문 열게요.